자, 박시전 두 번째 시간 거부터 갑니다. 변신 모티프 나온 부분 이후에요.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부려 허물을 벗었다. 박씨의 비범한 능력이고요. 전기성이죠, 전기성. 변신 모티프가 사용된 거고요. 변신 모티프 하면 이 김원전이나 금방울전 우선 필기가 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영상을 찍었는데 음성이 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필기가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놓고요. 그 위에다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수박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분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뭔가 이렇게 초록색 둥그런 거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가 단애를 난 거예요. 이걸 버릴까 말까 하다가 한 방 구석에 밀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수박같이 생긴 놈에서 주둥이에서 뭐 푹 나오더니 음식을 먹고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놈도 흉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뭔가 살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어쨌든 먹을 거를 막 줍니다. 그랬더니 얘가 막 하루하다르게 막 자라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으로 변한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원전이나 금방울전 같은 경우들이 변신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신 모티프 알아두시고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셔도 돼요. 그 다음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는 이후부터는 그렇죠.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갈등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 바로 병자호란. 이 부분과 연결되면서 사회와의 갈등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뒤에 읽어볼게요.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없던 절세가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절세가인은 그렇죠. 단수노치, 심어나간, 경국지색 이런 것들이 바로 절세가인을 뜻합니다. 됐나요? 화용월태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 여인은 홍안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절세가인이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게 그지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다. 월궁항하, 선년대 전설적인 인물이겠죠. 월궁항하 나 무산신녀라도 따르지 못할 듯했고 서시와 양기부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비교입니다. 비교. 됐죠? 그래서 이거는 비유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비교입니다. 비교. 까먹지 말자. 자, 그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 이시백은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것을 뉘우치고 부부간의 정은 날로 깊어간다. 병조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받게 된다.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출장, 입상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름을 막 떨치게 되고요. 됐죠? 이런 것들이 공명 떨치는 거죠. 유교적 공명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한다.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골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다 결국 항복하게 된다. 이 부분이 또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백성들을 두고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고요. 결국 항복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심도 흉흉해지고요. 하나의 비판의 대상으로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위정자들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정치가들 위정자의 무능함 이런 것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서 외적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갈등의 전환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요거 알아둬야 되겠네. 사회적으로도 능력을 발휘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 영웅적 면모.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여성 영웅 소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위기 갑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디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냐. 여기 용골대 나오는 항서. 이거 위기입니다. 한양성내로 들어갔다.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 장안, 수도라는 뜻으로 서울을 이루는 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장소가 되겠죠. 장안.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다.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저기 용장군이 죽었습니다. 또는 전쟁을 하다가
뭐 조선 사람들한테 죽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을 올리는 요 자체가 그렇죠. 여성을 좀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다. 내 이미 조선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서리빨같이 즉위법이네요.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의 집에 이르니 후원 나무 위에 용골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다.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이 분노한 거 알아둬야 되죠. 분노 그러면 한자성어 비분관계 분기탱천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도원수 환유가 도원수는 장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원수, 기죠 뭐 유원수, 김원수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이제 장군. 여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군담 소설일 경우가 많습니다. 됐죠?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용골대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이거 뭐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장군, 잠시 분을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의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옛날 제강공명 이것도 고사 그죠? 고사를 인용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주장하려는 게 있을 거예요. 자신의 주장. 그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 의견이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뭐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인용을 하니까 중간에 고사의 뜻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미지가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내 생각과 동일한 거냐 아니면 반대되는 거냐 이걸 찾아보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제갈공명의 팔문금사진과 사마양조의 오행금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자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요런 부분들과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그렇죠. 박씨의 능력을 부각하기 위한 소재들 이렇게 되고요. 어쨌든 그 용골대에게 위험을 얘기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것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중학교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수원수구 이 뜻 알아두시고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느냐. 장군도 옛날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요. 또 고사 인용했죠. 됐죠? 네, 그러니까 요 고사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뭐 하는 거예요? 만류하고 설득하고 충고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해 칼로 땅을 두드리며 단식했다. 그럼 울대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리타국의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거 병자호론에서 청나라가 승리한 겁니다. 이거 역사죠.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동생 이거 이제 허구죠. 우죠 끄면의 민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이런 것들을 이제 동생을 죽임으로 해서 심리적인 그죠? 위안 요걸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그 병자호란의 어떤 패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서력 글로써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대가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존하지 못할 것이오.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 박씨의 능력.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다. 도대체 신기한 재주란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항복을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하겠습니까? 한효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이런 데서 보면 좀 약간 신중한 그런 성격이고요. 지금 이제 용골대 같은 경우는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아마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비록 억만대병을 몰아 들어간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산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몰살을 당한다는 얘기네요.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그렇게 하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요. 그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습니까? 자, 박씨의 능력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소설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민중의 심정 욕구가 담겨 있다. 자, 먹숙해진 용골대가 감히 피화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군사들만 다그쳤다.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고요. 그러자 갑자기 오색구름 자욱한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을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 겹겹이 에워쌌고요.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다. 뭐 이런 것들, 요 변하는 건 이게 전기성이죠. 비현실성입니다. 그래서 하룻강아지 범모소인지 모르고 대든다. 그래서 이제 당랑거처를 써놓은 겁니다. 자, 과장법도 있고요. 자, 밑에 봐요. 하늘에선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아쳤다. 사면의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했다. 요런 뭐 과장이 되는 거죠.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에 소리에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당황한 용골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불렀다. 후퇴, 그지의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다.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며 구름 관계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용골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용골대의 머리만 쳐다보며 탄식할 뿐이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됐죠? 군사들은 거의 다 죽고요. 그래서 오른쪽 잠깐 보시면 소설 속의 인물 유형, 실존 인물 꼭 알아두시고요. 허구적 인물 박처사, 박씨, 개화. 그다음 요게 뭐 이런 인물이죠. 이것도 새롭게 창조한 인물. 그래서 실존 인물을 사용하면 많이 들어봤잖아요. 사실성을 높인다. 그다음 허구적 인물, 이런 건 소설의 흥미,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제 의식은 뭐 영웅, 그래서 청나라의 어떤 역사적 패배를 서력하는, 됐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죠. 남성들, 위정자들이 어떤 무능력함, 이런 것들도 비판하는 거. 자, 그다음 서로 갑니다.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오, 누가 나타났어요? 박씨의 시비 개화입니다. 어리석은 용골대야. 내 동생 울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자, 그러면 용울대 죽인 인물이 바로 내 칼 개화입니다. 용골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 대체 어떤 계집이, 여기 써있죠. 오케이, 남성 중심적 사고. 계집이 장부를 희롱하느냐.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내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이거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망한 거 맥수지탄, 망국의 한. 나중에 이제 시조 찾는 문제들도 막 등장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쭉쭉 나가다가 석양이 해가진다. 이런 표현 나오는 것들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고려 말 쪽에 많이 지은 시입니다. 고려 말에 나라가 망하니까 그때 지어진 시조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대체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내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은 몸이다. 역사적 사실이죠.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무시한 거예요. 그죠? 여자 무시.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울대의 머리만 가리켰다. 들은 척도 하는 개무시. 자, 가리키면서 조롱했다.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 개화다. 너야말로 충렬. 됐죠? 충렬 부인. 자, 그래서 충렬 부인은 관직이 올라가면 뭐 임금으로부터 이제 하사를 받는 이제 그런 어떤 뭐 칭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다음 봅시다. 나는 충렬 부인 시비 개화다.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로구나. 내 동생 용골대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럴듯 분통이 하느냐.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조롱한 거예요. 그죠? 조롱. 오케이. 자,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새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다. 하지만 개화를 맞추기는커녕 47걸음 앞에 가서 떨어졌다. 비현실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을 몰아쳤다. 모든 군사 한꺼번에 화살을 쏘아라. 병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다. 비현실성.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황급히 김자점을 불렀다. 너희들 저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금 사진을 깨뜨리고 박시혁애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서리빨 같은 명령을 내리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자점이 어떻게 했어요? 겁먹은 소리를 냈죠. 그래서 간신히 비겁한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능력한 조정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자,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문 금사진을 에웠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이 변하여 100여기나 되는 늪이 되었다. 요거 비현실성. 쭉 나오죠. 비현실성. 다 외워주시면 되고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에 못을 파기한 후 화약을 묻게 했다. 화약, 오케이.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긴장감 고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너희가 아무리 1000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오늘의 어찌 살기를 바랄까? 목숨이 아깝거든 바로 나와 몸을 던져라. 피와 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유한 정적만 흐를 뿐 집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긴장감이 고조된 거죠. 불을 질렀는데 아무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니까요.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 가득 메웠다. 이때 절정이에요.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이제 불 붙였잖아요. 화약이랑. 됐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이게 지금 위기인 상황인 거냐. 그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긴장을 하게 될 거고요. 절정.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치게 됐다. 정기성이죠. 그죠?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 천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다. 순식간에 피화당 근처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전부 다 이제 혼비백산하고 막 달아나는 사람, 무조건 뭐 거기서 이렇게 타갖고 죽는 사람 뭐 이렇게 있겠죠. 용골대는 크게 놀라 급히 물러났다. 한 번의 싸움 이겨서 항복을 받았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조들만 다 죽이게 되었구나.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허구적인 내용, 전쟁에서 패한 역사를 박씨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 승리한 것으로 바꾼 거. 됐지?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뭡니까? 전쟁의 어떤 패배를 이런 소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극복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의 비가 기다리듯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뱉는단 말인가.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깨달은 거죠. 됐죠? 그러니까 더 대들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명제경각, 백척간두, 풍전등하, 누란지위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간신히 살아났다. 그래서 구사일생. 명약 관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많이 헷갈려서 써놓은 거니까요. 같은 뜻 아니에요. 명약 관하는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뜻이다. 불보듯 뻔하다. 목숨이 위험하다. 명제경각, 백척간두, 풍전등하, 누란지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쥐었다. 구사일생 간신히 살아난 거죠. 됐죠? 용골대가 모든 장조를 뒤로 물린 후 왕비세자 대구를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꾸렸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하고 있었다. 당시죠. 병자호란 당시. 됐죠. 그때 이제 뭐 민족의 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요것도 좀 알아둬야 되겠죠. 당시의 시대 상황과 소설 내용의 차이. 그래서 청나라와의 전쟁으로 많은 백성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청나라에게 착취를 당했죠. 소설에서는 용골대를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에서 진 현실에 대한 대리만족. 전쟁의 지옥을 문학에서나마 보상받으려는 민중의 심리다.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또 나중에 배울 임진록 같은 거 있어요. 임진록.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일본에 가서
또 이것도 심리적으로 또 풀어내는 삼형대사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그때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백화가 개화를 시켜 용골대에게 소리쳤다. 무지한 오랑캐 놈아, 내 말을 들어라.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 은혜도 모르는, 그죠?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자, 운수가 사나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조선의 국력이 약하다나 이게 아니라 운수 때문이다. 운명론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지 우리나라가 막 그렇게 뒤처지는 나라는 아니다. 자, 왕비는 데려가지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 오히려 또 코웃음을 날렸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기는 해요.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린 이미 조선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다. 너희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 내 재주를 한번 보여주겠다 하면서 개화가 주문을 외자 문득 공중에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은 듯 쏟아졌다. 뒤에 얼음이 얼고 그 위로는 흰 눈이 날리고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에 땅이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또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다. 꼭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야 돼요. 그죠? 소일구 양강 고친다. 사후 약방문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박씨겠죠. 20액의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그럼 여기 있는 왕비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렇게요. 됐나요?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박씨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을 꿇고 애걸하였다. 소장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소장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 천하를 두루 다니다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이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것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간곡함이죠. 간곡. 자, 무수히 예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돌아왔다. 원래 너희의 시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주기로 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내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를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왕을 사로잡아 군함을 풀고 무지한 백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뭐하는 위협하는 거죠. 나는 앉아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해라. 그래서 지금 경고, 명령하는 거예요. 자, 아까 뭐 임진왜란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삼형대사 나왔던 거. 됐죠? 이제 그 부분인데 임진록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위협하는 거. 거기도 이제 삼형대사가 일본에 갔을 때 외왕이 막 가지가지의 깨를 부려서 이 삼형대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확인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됐죠? 그리고 여기를 이제 문을 닫고서 밖에다 이제 불을 지핍니다. 불. 됐죠? 그랬더니 삼형대사가 벽에다가 얼음 냉자를 딱 쓰니까 방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됐죠? 비가 와서 불이 다 꺼지는 뭐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신처럼 서술이 되어 있고요. 외왕과 이 조선 외왕에 있던 인물들 됐죠? 일본에 있는 인물과 왕은 인간적인 면모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삼형대사한테 이제 외왕이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삼형대사가 자기와 같은 이런 도사들이 8,000명인가 이 정도 있으니까 만약에 또 한번 까불면 그 8,000명이 다 올 거다. 됐나요? 뭐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위협하는 거죠. 자, 그다음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다. 말씀드리기 황송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줘라. 끝까지 이제 그 동생에 대한 그 뭐 애절함이 있는 거죠. 애절함.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각골난망 은혜를 나중에 갚겠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네, 반포 보은 뭐 이런 거. 자, 근데 각골 통화는
이 한스러움을 뼈에 새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 씨가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골통한 그런 어떤 아픔, 한을 뼈에 새기겠다. 각골난방은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됐나요? 뭐 나중에 뭐 결초보은 은혜를 갚겠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하지만 박쥐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성에서 패배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그래서 고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죠. 아무리 애결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그저 용울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뵙고 가라. 우리는 이미 조선임금 양서를 받았다.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란들 이제 와서 어찌하겠는가. 아까 경업이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을 피해서 기죠. 그렇게 해서 조선을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업이란 인물이 싸움을 되게 잘했던 거죠. 그죠? 용골대는 박신의 속내를 모르고 본심, 저의 뭐 이런 얘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독백이었죠. 그죠? 다음 편한 하직 인사를 했다. 이어 빼앗은 금과 은을 장종들에게 나눠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으로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이게 그때 당시 전쟁으로 인한 여인들의 피해입니다. 박씨 부인은 무슨 죄로 화를 면하고 고국이 안전하게 있으며 우리는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그래서 고국산천을 떠나는 안타까움. 시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김상원의 시조 중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가노라 삼각산 한강수 이게 바로 우리 조국. 그래서 무슨 법? 대유법. 됐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병자울 안에 불모로 잡혀가면서 쓴 시입니다. 됐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요거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이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고향, 우리 조국을 떠나는 안타까움 이렇게 되는 거죠. 박씨는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다. 참 그다음 요거. 영웅소설적 요소 꼭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뭐 조웅전이나 유충열전 같은 거는 많이 나오는데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야 되겠죠. 그다음 비정상적인 태어남, 어려서부터 비범해야 되고요. 뛰어난 능력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일찍 버려지거나 시련에 부딪히게 되고 조력자를 만나요. 그래서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력자는 뭐 아버지 정도가 되겠죠. 됐죠? 박처사. 요 정도. 다시 고난에 이르게 되고 자신의 능력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영광을 차지한다. 요 정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씨에 나타난 영웅소설적 요소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요거예요. 시련을 겪은 거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외모 때문에 박대를 당했다. 조력자의 도움 아버지. 그래서 허물을 벗고 변신했다. 변신 모티프. 위기를 맞이했다. 병자호란에 일어나 청나라와 싸우지만 능력으로 적군을 물리치죠. 됐죠? 그래서 정열부인이라는 칭호를 얻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 사는 곳 고진감래요 흥진비례랍니다. 세웅지마. 그죠? 부침이 있는 거죠. 부침. 흥진비례랍니다.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평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성이 지내다가 3년 뒤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이 울며 오랑캐 뒤를 따라갔다. 부인들이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 뭐 이런 것들이 편집자적 논평이고요. 용골대는 포로와 군사를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갔다. 북소리와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장칼에 해가 그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처참한 상황. 됐죠? 절망적 상황. 그래서 이런 상황들과 연결시켜서 박씨의 창작 의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박씨와 같은 비범한 능력을 지닌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병자호로 안에서 우리나라 당한 치욕을 짚고 상처 입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 활약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억해야죠. 사대부 남성들의 무능력을 비판하고
여성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여기죠. 아까 임경업한테 의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한편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를 출발하려 했다.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돌아오는 용골대 일행과 맞닥뜨렸다. 딱 그때 기저였다. 딱 그때 우연성이죠. 우연성. 자, 이들이 오랑캐 힘을 한눈에 알아본 경업이 비와 같이 달려들어 선봉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을 물리쳤다.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왜 방심했어요? 그렇죠. 아까도 항서 받았으니까 인경붙이고 어쩔 거야. 뭐 이렇게 방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용골대도 가만히 보다 보면 기죠? 얘가 좀 띨멍하게 나와요. 어쨌든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며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지듯 떨어졌다. 비유, 뭐 과장 이렇게 될 겁니다. 과장도 돼요.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개착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다. 한유는 아까 나왔던 그 도원수인가요? 자, 부인이 위주로가 인경업을 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용골대가 하늘 우러러 단식했다. 경업이 한 칼에 적진의 장졸들을 무수히 죽이고 바로 용골대를 치려는데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왕 양서를 경업에 건넸다. 항서를 뜯어 읽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슬프다. 조정의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겠구나.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조정의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됐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드러나는 거죠.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갔다. 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느냐 도와줬잖아요. 이 오랑캐들아, 너희가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시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려야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똑같네요. 그죠? 운수가 불행하여. 막 능력이 부족한 게 이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조선이 도와줬잖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아주 뛰어난 나라인데 운수가 불행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런 패배를 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연출한 거죠. 그렇게 된 일이고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편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한바탕 꾸짖은 후 돌려보내니 그제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됐습니까? 절정. 자, 결말 뒷부분의 줄거리. 조정으로 돌아온 임금은 동쪽을 지켜 적의 침입에 대비하라는 박씨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뉘우쳤고 그녀에게 정렬부인의 징호를 내린다. 그 앞에 충렬부인에서 정렬부인. 박씨의 덕행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고 박씨는 이시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어쨌든 뭐 이 시대가 뭐 인조 요때로 이제 배경이 설정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누렸다. 그래서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죠? 고전 소설의 특징 요거 예문집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각각의 특징들을 현대 소설과 비교해서도 한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해피 엔딩, 행복한 결말.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그 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요소들은 따로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용어들만 좀 기억하세요. 뭐 군담 소설이다. 그 다음에 영웅적, 역사적, 전기적 이런 것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지금 우리 교과서 나온 부분 전개에서부터 쭉 됐죠? 변신 모티프 나온 거 좀 알아주시고요. 이 부분이죠. 변신 모티프. 그 다음에 이 작품에 나타난 과거의 삶. 혼사.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부모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남녀 차별, 그 다음 가치관, 전쟁. 이 부분은 뭐 박시전을 통해 뭐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위정자에 대한 비판들, 그런 것들이 여기 창작 의도 여기에 드러나니까 두 가지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머릿속에 알아두시고요. 자, 나머지 부분 한번 정리해서 꼭 읽어주셔야 돼요. 하나라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한번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몇 가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활동에 나와 있는 이 부분부터 쭉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이것도 시험 한번 볼 테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